자, 요거 아주 재미난 얘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 혹은 조카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카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어떤 대학 혹은 어떤 학교 한번 가볼래? 라고 추천하시겠어요? 아마 10중 8구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대에 꼽으시겠죠. 공부 잘하면 의대 간다라는 거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온 절대적인 공식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치동 학원가하고 주요 명문대 입시 현장에서 기이한 지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능 만점자급의 최상위권 학생들, 즉 골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일명 전교 1등인 친구들이 의대를 포기를 하고 이학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냥 취업이 잘 돼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밤새워 싸우면서까지, 부모님은 의대 가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까지 흰 가운을 거부를 하고 기꺼이 방진복을 입겠다고 선언하는 천재들이 기하적으로 늘고 있네요. 이 학과 어딜까요? 방진복에서 눈치채셨죠? 바로 반도체와 AI 관련 학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에휴, 그래도 평생 직장 보장되고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최고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에이, 반도체 학과가 뜬다고 해도 결국은 대기업 회사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초엘리트들이 의대를 버리고 반도체 학과에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이유와, 그리고 이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한 지각 변동, 그리고 부의 룰이 바뀌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맹신하고 계시던 직업과 성공에 대한 기준이 180도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한번 냉정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요. 최근에 몇 년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의과 대학 정원 확대 이슈였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공급 쇼크를 맞이를 했어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죠? 맞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이죠. 과거 의사들이 누렸던 압도적인 고소득, 그다음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통제된 희소성에서 비롯된 프리미엄인데요. 근데 매년 수천 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이 되는 시대가 오면 사실 희소성 프리미엄은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다가 현실적인 근무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노동 강도에 비해서 보상 체계가 무너져 있고요. 단 한 번의 의료 사고로도 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생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보장받는 직종이라는 의대의 굳건한 이미지가 이 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서서히 금을 가기 시작한 것들을 목격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공급이 그냥 늘어난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를 주저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기술의 진화에 있는데요.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이 뭡니까? 환자의 증상을 듣고요, 검사를 해봐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학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보 처리 작업인데요. 자, 근데 이 정보 처리 능력, 사실 인간을 압도하는 존재가 등장했죠. 최근에 영국에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인 랜시트이나 국제과학저널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요, 구글의 의료용 AI, 챗GPT의 최신 모델들,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나 MRI 판독, 희귀병 진단 정확도에서 수십 년 경력의 전문의를 뛰어넘는다라는 사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진 않죠. 그거는 잘못된 일이고요. 하지만 수술과 교감, 이런 영역이 아닌 이상 의학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창출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가까운 미래의 대다수의 의사는 AI가 내린 진단을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의 빛나는 두뇌가 AI로 대체될 시장에 인생을 걸고 싶지 않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눈길을 돌린 반도체 학과는 좀 어떨까요? 현대 글로벌 경제는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가운데 있죠. 정말 폭발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AI 시대의 유일무이한 식량이자 현대판 석유가 바로 첨단 반도체잖아요. SK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같은 빅테크 기업들 진짜 인재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지을 돈 넘쳐나죠. 호황이니까요. 근데 그 공장을 돌리고 차세대 칩을 설계할 S급 두뇌가 없는 거예요. 이 절박함은 대학 캠퍼스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주요 명문대에 설치된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여기에 입학하면 어떤 대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년 내내 등록금 면제 아니면 장학금,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수십만 원씩의 학업 장려금이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말 매력적이게도 삼성이나 SK의 핵심 연구원으로 취업이 100% 보장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억대 연봉에 가까운 대우를 받겠죠. 그리고 성과급이 빵빵 터집니다. 이런 상황을 본 순간 의대생들이 겪어야 될 6년의 본과 생활, 5년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도체학과 출신들이 20대 중반에 이미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글로벌 테크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다가도 의문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평생 버는 생애 소득으로 보면 나이 들어서도 개업할 수 있는 의사가 훨씬 더 반도체 엔지니어보다 낫다,
낮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통계만 놓고 보면 아직은 의사의 생애소득이 대기업 다니보다 높을 확률이 커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정보력이 뛰어나신 이런 부모님들 많으신데, 그리고 그만큼 정보가 많은 전교 1등 학생들도 많은데 단순히 이거를 몰라서 의대를 포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그동안 철저하게 놓치고 있었던 글로벌 경제의 이면이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의 초봉이 높아서 반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내수 시장의 덫을 정확히 꿰뚫어 봤다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자, 이들이 반도체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직업의 지리적, 공간적 확장성에 배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은 대단히 권위 있죠. 근데 그 효력은 오직 한반도 내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사를 하려면 이 또 자격 시험이 또 필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한국 의사의 수입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과 늙어가는 한국의 인구수에 철저하게 묶여 있는 거죠. 내수 시장이 만약에 쪼그라든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의사라는 직업은 파일을 나눠 먹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바로 구조적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엔지니어는 다르죠. 설계와 물리학의 방정식에는 국경도 없고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 대학에서 기초를 다지고 삼성전자에서 경력을 쌓은 S급 인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애플, 엔비디아 혹은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눈에 불을 켜고 스카우트하려고 할걸요. 최근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핵심 인재들의 몸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제대로 된 AI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은 수십만 달러를 넘어서 수백만 달러란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의 연봉과 막대한 스톡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똑똑한 학생들이 깨달은 겁니다. 인구 줄어들고 건보료 고갈되는 이 좁은 대한민국 내수 시장에서 다른 의사들과 막 경쟁할 바에는 차라리 내 기를 글로벌 스탠다드인 반도체 기술로 세팅해서 전 세계의 달러 자본을 내가 한번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의사가 한국이라는 닫힌 세계의 1등이라면 반도체 엔지니어는 글로벌이라는 열린 세계의 정복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거죠. 과거 우리가 지리적 차익 거래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했다면 이제 최상위권 인재들이 직업적 차익 거래를 통해서 글로벌 자본 시장에 자신의 몸값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의대 열풍이 사라지고 반도체 학과가 뜨는 현상은 그냥 단순히 뭐 입시 유행이 바뀌었다, 취업률이 변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한정된 국내 파일을 두고 지대를 추구하던 과거의 낡은 성공 방식이 저물고요. 글로벌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전 세계를 무대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부의 룰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좁은 시야로 직업의 안정성과 성공을 평가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 사이에 변했고요. 자본의 흐름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하고 내수 침체의 위기가 있죠. 어쩌면 해답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무대로 과감히 뛰어드는 데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직업하고 성공을 어떻게 좀 보게 되셨나요? 맹신했던 안정이라는 단어가 미래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투자와 미래 산업을 공부하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거대한 통찰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트렌드하고 아니면 산업의 흐름 아니면 비즈니스의 흐름은 우리한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고요. 그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쉽게도 지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흐름과 최근 트렌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본이 움직이는 통로를 반드시 예측하셔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